역사는 굉장히 엄중한 현상입니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평가조차도 막을 수 있다. 또는 그 평가를 건너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간신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계시다시피 건너뛰지 않습니다. 역사 평가는. 그리고 역사의 평가에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필요하다면 또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법정으로 불려 나와가지고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 불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잠시 그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도 결코 건너뛰지는 않는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는 없다라는 말을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그죠? 네, 뒤끝입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개 평범한 개인이 됐든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됐든 간에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명한 군주들이 다 역사 공부를, 또 역사를 거울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을 권력자들이, 또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역사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지 불망한 후사지 사야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시황 본기에서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 이 10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전사불망 지자를 빼고 후사지사라고 하는 8글자로 줄여가지고 어디다가 갖다가 걸어놨냐 그러면 남경대학살 기념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3번째로 다녀왔는데 갈수록 이제 규모도 커지고 전시관도 더 많이 생겼는데, 중국 사람들은 과거사를 대단히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어느 민족보다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이고 축적된 경험이자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가 남경을 침공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현재 3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만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전사불망 후사지사다라고 하는 8글자가 남경대학살 기념관 메인 홀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과거가 얼마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정식 이름은 중국 사람들은 남경대도살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도살이라고 씁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도살하면 짐승들한테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그냥 학살로 하는데, 정식 명칭은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사마천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사공 자서에서 술왕사 지례자 또는 사례자라고 합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단순하게 지나간 과거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미래 예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마천이 얘기한 대로 미래 예견력입니다.
역사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생긴다는 거죠. 당장 나 자신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죠.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견력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 두 번째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역사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상황 대처 능력이죠. 상황 대처 능력도 미래의 예견력하고 똑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많은 사례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자기한테 혹시나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 대처 능력은 결국은 미래 대처 능력하고 똑같죠. 미래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국민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대비 능력을 갖춘 정부가 좋은 정부고 훌륭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와 정부는 무능한 정부와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후진국이죠. 뒤에 부분은. 그래서 통계를 내고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부모들이 바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안의 살림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다 예견하고 예상해서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노년을 대비하는 것도 다 미래 예측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미래 예견력, 예측 능력과 상황 대비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있어서 역사 교육 시간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전략 과목으로, 점수 따는 과목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역사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고, 그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어떤 과목보다도 부가가치가 충분한 그런 과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